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초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미 대선 이후에 증시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강이라고 해서 한파가 바로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서리상자 내릴강에서 서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밤과 낮의 기온차가 벌어지고 겨울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상강이죠. 오늘이 상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상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털잠바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주식시장이 지금 트럼프발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악재입니다. 트럼프발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발 수혜주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트럼프발 수혜주가 별로 없어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한테 대규모 관세를 매기고 우리나라도 안보 비용 별로 안 낸다고 해가지고 안보 비용을 뭐 요번에도 그 유시하면서 10배까지 올려야 된다는 동 뭐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치적 우방국도 우방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는 오직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경제인이잖아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막 수혜주보다는 이제 피해주가 좀 많고 또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지지 기반을 항상 또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걔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말 그대로 스폰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스폰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반강제적으로 뭐 좀 스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재벌 그룹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만 그래 그마저도 이제 정경유착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제 스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방산주를 제하면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결국에는 이제 전쟁하고 공화당이 원래 맨날 전쟁으로 해서 또 먹고 살았던 데고 스폰을 이제 방산 업체들 그 다음에 메이저 오일 회사들 뭐 이런 데가 이제 공화당의 전통적인 스폰 업체들이니까 그것들 빼놓으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관해서 보면 트럼프 수혜주가 이제 방산을 빼놓고 나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이제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되면은 이제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도 좀 긴밀하기 때문에 땅 좀 떼어주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그냥 딱 단돌이 쳐버리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봐야 뭐 시총 비중이 뭐 하여튼 뭐 SY 스틸텍이니 뭐 SG 뭐 이런 거 한 더 몇 종목 빼놓고는 좀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별로. 그 이제 테마주지 그게 뭐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입니까? 그런 것들이. 방산주조차도 그것들이 뭐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또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아니죠. 엄밀하게 보면. 그죠? 어떤 그 소규모 섹터에서의 어떤 그 주도력이 있는 거지 시장의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수혜주는 별로 없고 피해주만 많은 게 피해주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아니 뭐 세액 공제 해가지고 막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 그죠? 또 한화 그룹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 또 뭡니까 또 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나 그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그런데 대규모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저 안 주겠다는 식으로 뭐 해버리니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세액 공제 그것을 빼놓으면은 2분기, 3분기도 약간 미세하게 적자 났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깝깝한 거죠. 그래 이제 또 요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 다 얘들은 트럼프는 관세 적용하는데 도사 아닙니까? 돈 안 되는 거 지들한테 좀 피해주는 거 하면은 바로 관세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행동이 앞서고 말이 좀 뒤에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이제 과거에 트럼프 시절에 이 관세를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 그 다음에 킹 달러, 달러 가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킹 달러를 그 달러 강세, 이것을 이제 주로 두 가지가 이제 과거 트럼프 정권 때 이제 추구했던 거 아닙니까? 뭐 달러 강세가 되려면 금리를 팍팍 내려버리면 달러가 강세가 될 택이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절대로 서둘러서 내리지 않아야죠. 달러 강세가 되려면, 그죠? 돈을 많이 뭐 풀어 제껴 버리는데 무슨 달러 강세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좀 유지하려면, 즉 강력한 통화 체계에서의 그 달러의 기축 통화를 강력히 유지하려면 킹 달러가 필요하다. 이게 달러 강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나라 그 통화는 약세를 좀 보여버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만 들여다보니까 그러지 외환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 보면 달러 대 환율이 뭐 1,300원 깨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순식간에 1,382원까지 올라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환율이 좀 불안해지면서 중앙은행에서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 약세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판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미국의 달러가 워낙에 강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금리 인하를 얘는 달러를 킹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1월 달 또 금리 인하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파월이 보통 이제 11월 0.25, 12월 0.25 이런 정도로 이제 암시를 이미 해놨잖아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먼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그 우려감, 아까 이제 트럼프 피해주의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우려감에 의해서 이미 이제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항상 보면 정치 테마들을 그 전에 움직였다가 대선 전에 이제 꼭대기 찌고 이제 비실비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트럼프의 뭐 관세라든지 킹 달러 유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자기가 했던 그 정책 그대로 좀 유지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주들은 그대로 피해줍니다. 피해주라는 피해주라는 것이 이제 상승을 좀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상승에 좀 뭐랄까요, 탄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뭐 전기차 시장도 그런 형태가 좀 될 소지가 있어서 빠르게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전지 비중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워낙에 좀 덩치가 크고 최근에 바이오주가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덩치가 크고 뭐 거래소 시장도 별반 차이 없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그다음에 LG화학, 또 SDI 이런 것들, 포스코 퓨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덩치들이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블루칩, 옐로우칩이 다 거기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지수 영향이 있고, 또 삼성전자 요즘에 그 모나이 같이 제2의 인텔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좀 잘 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천상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 대선이죠. 미 대선에 지금 2주가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 지지율의 급변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을 팍 죽여버릴 거야 아마. 응? 뭐 미 대선 전까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팍 줄어들면서 말이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겁니다. 소강 국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막 소강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죠. 요렇게 좀 이해하면 돼요. 지수가 거래소 시장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수가 여러분들 그 밀릴 거라고 자꾸 이제 좀 밀릴 것 같으면은 왜냐면 이제 지금 지수 형태를 보면은 그도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면 증시 자체가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역별 상태, 완전히 그 8월달에 완전 꼬그려 자빠져 가지고 말이죠. 제반 이동평균선이 다 역별, 중장기선으로 갈수록 이제 위에 있는 그런 형태를 역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별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그 역별 상태를 단박에 뒤집으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 모멘텀이 지금 나올 게 뭐 있어요? 뭐 금리 인하도 해버렸겠다. 그걸로 해야지 이제 9월달에 비커드 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쭉 올라온 거죠. 지금 11월달에 깠다가면 금리 인하 안 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 파인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뭐 당선이 안 됐어. 그러면은 반등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걸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에 의해서 막 지수가 막 들쭉날쭉하고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또 막상 보면은 그걸로 해서 뭐 추세가 바뀌거나 뭐 그런 경우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대통령이 누가 앉혀놔도 대세를 바꾼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나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엄밀하게 보면 그걸로 해서 막 떠들어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주 수혜주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뭐 대세 지수를 바꾸고 그런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이제 역배열 코스닥은 이제 더 많이 빠졌죠. 그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아니 뭐 어제랑 보면은 뭐 운봉으로 턱 빠지고 아침에도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 거래소 플러스일 때도 계속 빠지고 지금은 이제 그 거래소 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하니까 이제 가까스로 이제 플러스로 돌려놓고 그런데요. 거래량 별로 없죠. 이게 이제 브레이크만 걸려놓은 거지 저게 뭐 세게 올라오고 자시고 그러지를 않아요. 거래소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지. 이제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을 조금 해보려고 폼 잡는 자리니까. 그래 이제 요거 주가가 저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막 갈 것 같아도 아까 거래소가 이제 수렴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상승 모멘텀이었고 일단 미 대선 전까지 소강 국면이라 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좀 옆으로 좀 기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으면은 뭔 형태가 나요? 이동평균선이 지가 밑으로 깔려 내려가거든. 응?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장이 내가 주가가 먼저 빠지면은 빠르게 애들이 내려오는 거고 이동평균선도 주가가 옆으로 좀 빠진 척 하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지가 알아서 밑에 그 방석이 돼주거든. 방석. 어? 그러니까 60일선이 지금 딱 그 짝으로 연두색이네. 60일선인데 딱 그렇게 이제 내려올 거라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막 빠지면은 막 이게 뭐 하겠지만 그래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렇게 이제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을 때 주로 반등이 먼저 딱 올라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놈들이 AI 관련주들이 조금 그런 형태가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관련주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또 키 맞추기 하면서 좀 먼저 좀 움직이고 뭐 이런 거예요. 또 지수가 또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면은 또 바이오주가 다시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그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은 대선 전까지 이제 약간 좀 소강 상태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래 이제 내가 볼 때는 미 대선 이후에 이제 빠질 거다 킹달러 우려감 해가지고 뭐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81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반등의 임계치에 거의 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크게 이제 킹달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옆으로 이제 기는 자리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기는 자리라고 기는 자리. 그러니까 시장은 자동적으로 가치 안정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환율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제 이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화될 그런 소지가 좀 높아졌죠.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겨갖고 조금 반등 주고 나서 같이 기간 조정이에요. 근데 기간 조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빠질 거냐 미 대선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빠질 거냐 여부인데 일단 해리스가 만약에 되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바로 원대복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상승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그 상승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서서히 상승을 다시 모셔게 가면서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너무 불안에 떨 필요 하나도 없다. 쌀 때가 매수 기회다. 이런 기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너무나 안 좋았죠? 우리나라 시장 보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터지고 나서 이때죠. 여기 고점 찍고 나서 1월 달부터 쫙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고 10월 11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좀 2차 전지 올라갔다가 이제 뭐 하고 다시 빠졌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꼬그라 자빠지니까 덩치가 커놓으니까 얘가 AI 관련주가 올라와도 한계가 있었죠. 그럼 자꾸 우하향이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빠져버렸으니까 그때가 서킷 브레이커 나온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지금 이 자리니까 완전히 그 하락장 끝자락 거기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자리에서 진짜 뭐 주도주를 어쩌저 잘 좀 물색을 해서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 이제 요런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요 이등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꼭으로 자빠져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얘가 요렇게 좀 기간 조정화가 좀 되는 자리라니까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올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년 연말 끝자락 연초로 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도 이제 1월장의 소규모 기업 효과, 또 제뉴얼리 이펙트, 1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잘 가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세게 움직일 종목을 어떻게 좀 고르냐 하는 것은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전문가들이 다 알려줘요. 오르고 채팅 앱.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찍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 있는데 바로 그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요런 놈이 튀어나옵니다. 요런 놈이. 그러니까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제 그 뭐 로그인 해라 하는데 간단하게 무료여행 가입해서 이제 로그인 하셔야지 이제 채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게 튀어나와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오르고 검색할 때는 한글로 오르고라고 쳐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차트 마스터 무료방, 무료 수다방, 뭐 코인도 있습니다. 윤수석 코인. 그죠? 윤석 코인. 최유석 대표 무료방, 무료방, 주식왕제 무료방, 부자개미 무료, 이런 식으로 무료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뭐가 지금 현재 주도주고 앞으로 다 이걸 다 가이드를 다 잡아줘요. 이 전문가들 방에 전부 다 무제한으로 무료로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방 자체가 무료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